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이제 주제 29. 오늘은 개화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한 20%,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조약들을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정리하는 부분이 한 8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냐. 여러분, 새로운 개념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거류지 무역에서 내지 무역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거류지 무역이 무엇이고 내지 무역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되는 20% 중에 두 주인공이 바로 화폐정리 사업과 국채 보상 운동 되겠습니다. 자, 먼저 쭉 우리가 배웠던 조약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관세, 최애국 대우, 무역 형태, 쌀 유출 요 네 가지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관세는 뭔지 알죠? 외국 상품에 붙는 세금을 관세라 그래요. 그리고 최애국 대우 자동 업데이트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달라. 뭐 이런 조항이 있냐 없냐를 좀 볼 겁니다. 무역 형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쌀 유출에 제한이 있냐 없냐 요거를 좀 볼 겁니다. 187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맞아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관세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애국 대우에 대한 조항도 역시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무역 형태는 거류지 무역 형태였는데 거류지 무역이 뭐냐면요. 거류지부터 좀 알면 좋겠네요. 거류지는 외국 상인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 그 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만 무역을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양장이 있으면 딱 그 계양장 안에 특정 구역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본 상인, 청나라 상인이 이제 소비자와 직접 만난다기보다는 조선 상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거류지 무역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쌀 유출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주면은 무한정으로 쌀을 사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이 사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쌀도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1882년도에는 두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고요. 두 번째가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었습니다. 이름 진짜 길다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관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상품에 우리가 세금을 붙일 수 있게 규정을 만들었고요. 대신에 한 가지 또 좋은 거를 주기도 하죠. 최애국 대우 조항이 있기도 했다라는 얘기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청상민수령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의 내지 무역이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내지 무역은 뭐냐면요. 내륙에 들어와서 직접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본 상인, 청나라 상인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면서 조선 상인은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883년도에 일본과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그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규정을 넣고요. 대신에 최애국 대우를 또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도 이제는 내지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조선 상인은 더더욱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 쌀 유출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대신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지역의 지방관이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방곡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좀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됐던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해도 방곡령 사건, 함경도 방곡령 사건입니다. 자, 이제 황해도나 함경도에서 이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쌀 수출을 그 당시에 지방관이 금지를 시켰더니 일본이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야, 니네 규정을 어겼어. 엥? 무슨 규정이요? 야, 이거 미리미리 알렸어야지. 근데 니네 미리미리 안 알렸잖아. 이거 취소하고, 야, 배상금 물어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었던 그런 사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1896년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가죠. 아관 파천인데 이때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권 수호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특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키기도 했었고요. 또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또 저지하기도 했었다. 요거는 이제 둘 다 성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1905년이 됩니다.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헌돈을 가져오면은 새 돈을 바꿔줄게라는 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메가타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메가타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나요? 바로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재정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파견이 됐던 사람이에요. 자, 헌돈 가져오면 새 돈으로 바꿔줄게. 그냥 언뜻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화폐 정리 사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바꿔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옛날 돈이죠. 백동화. 이 당시에는 백동화가 많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품질이 괜찮은가 해서 예라고 하면은 새로운 화폐로 100% 바꿔줍니다. 아, 근데 안 좋대요. 품질이 을인가? 아, 을. 그러니까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돈의 40% 가치만큼 바꿔줍니다. 오, 근데 품질이 병인가? 그러니까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 돈이 너무 낡았어요. 그러면은 아예 교환조차 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좀 이런 낡은 돈 있죠. 품질이 좋지 않은 돈은 주로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상인들, 우리나라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오히려 돈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타격이 상당히 많았었겠죠. 자, 그러면서 점점 대한제국의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기도 하고요. 상공업자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요 돈을 다 나중에 니네가 갚아!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의 빚, 바로 국채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빚, 국채를 우리 손으로 좀 갚아주자라는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으니 그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김광재 서상돈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됐던 운동이고 이게 전국으로 금방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 전국으로 어떻게 확산이 됐을까요? 이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역할을, 어, 그 당시에 언론사가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던 신문이 바로 영국인이 사장으로 있었던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일본과 영국의 동맹 관계입니다. 근데 그 동맹국의 사람인 이 베델이라는 영국인이 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함부로 탄압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읍시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빚을 갚아줍시다라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고요. 물론 이제 일본이 이제 탄압을 해가지고 뭐 제대로 추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대구에 가면은 국채보상로라는 길이 남아있고 국제보상운동 공원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대구에 놀러 갈 일 있으면은 이 공원에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자, 한일 의정서로 우리나라 땅을 군사용 땅으로 마음대로 갖다 쓰겠다 하면서 일본의 토지 약탈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약탈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1908년에 일본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세워서 이곳에서 우리나라 토지를 관리를 합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일본 땅에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아주 싼 값에 이 땅을 넘겨요. 그래서 이주를 장려하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화기 시대에 있었던 경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화폐 정리 사업과 국채보상 운동은 단독으로도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